여러분에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 여행으로 느꼈던 감동 때문에 몇 년 후 귀화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온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손지현이라고 해요. 저는 학창시절 이유 없는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잠시 쉬기 위해 떠났던 한국 여행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던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네요. 그날은 9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9월 1일이 신학기 시작의 날이었거든요. 우리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첫날이 되면 졸업하는 11학년이 입학하는 1학년에게 포옹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쁘고 귀엽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11학년 선배들이 절 많이 좋아해 주었죠. 하지만 이게 다른 친구들에겐 시샘의 원인이 되었나 봐요. 그렇게 괴롭힘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 전 당최 이유를 몰랐고 왜 제가 희생양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예쁘장한 여학생 2명이 은근히 저를 치고 지나가거나 시도 때도 없이 곁눈질을 하면서 절 견제하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는 세졌죠. 하루는 제 머리카락을 당겨서 쓰레기 더미 안으로 밀쳐 넘어뜨리더니 자기네들끼리 웃더라고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해 학생의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부모의 태도가 어땠는지 아세요? 글쎄 껌을 씹으면서 오더라고요. 그 껌은 대화하는 내내 뱉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예쁘게 생겨서 우리 애가 질투했나 보네. 부모의 태도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다음부터 그 친구들은 저 때문에 부모님께 혼이 났다며 괴롭힘의 강도를 더 세게 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제 가방을 숨겨버리거나 수업 시간 바로 전에 교재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곤 했죠. 또 제가 아끼는 옷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옷을 크레파스로 색칠해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단연코 제가 학교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학교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서 다 티가 났나 봐요. 학교에 다녀오는 제 안색이 늘 좋지 않았어서 그런지 부모님께서 눈치를 채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선 방학 때 제게 한국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뜬금없이 한국 이렇게 생각했죠. 알고 보니 당시 한국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중국 선수가 출전했거든요. 부모님께선 과거 육상 선수이셨고 평소에도 각종 육상 대회를 관전하러 가고는 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우사인 볼트라는 슈퍼스타가 출전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부모님도 꼭 관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잘 몰랐기 때문에 가서 힐링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그냥 집에서 쉴까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어디라도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에 승낙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대구라는 곳에 갔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구는 너무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마음이 푹 놓이는 기분이랄까요? 첫 인상은 매우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인상 깊었던 해프닝도 있었어요. 다음 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관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어요. 우리는 준비해온 중국 국기를 흔들며 함성을 질렀죠.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한국 남성이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갑자기 핸드폰에 무언가를 마구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우리가 민폐였나? 한국에서는 함성도 못 지르나 하고 눈치 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핸드폰을 보여주기 전까지 말이죠. 그의 핸드폰 액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금메달과 은메달이 모두 중국군요. 저도 모르게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시 제가 느끼기엔 매우 영화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때 소녀였던 저는 심지어 심장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었답니다. 한국 사람은 원래 이렇게 상냥한가?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와 악수까지 했어요. 그뿐일까요? 이후에도 우리는 많은 친절한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어요. 한국의 편의점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간식과 음식들이 있어서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여행 가면 꼭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먹으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컵라면을 처음 먹어보는 우리 가족은 이걸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용기 옆에 사용 설명법이 적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눈이 새파랗고 누가 보아도 외국인 같은 사람들이 컵라면을 들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니 알바생 눈엔 다소 웃겨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한편으론 누가 봐도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였을까요? 점원은 친절하게 컵라면을 조리해 주었어요. 젓가락을 쓰지 못한다고 하자 직접 포크까지 주셨었던 기억이 나네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친절함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또 대구 근처에 있는 평화기념관에 갔을 때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귀가하려고 했을 때 택시가 보이지 않았죠.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예약할 수 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모두 안절부절 못하니까 친절한 기념관 직원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나와 주었어요. 우리의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직접 택시를 불러주었죠. 심지어 밖으로 나와 승강장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짧은 영어로 한국에서 좋은 여행하길 바랄게요 라며 우리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공원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려던 날이었죠. 그때는 학교가 끝나서 학생들이 학교하는 시간대였어요. 바닥에 핸드폰을 세우고 찍기 민망해서 찍어달라고 부탁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하교하던 한국 학생 무리 중 한 친구가 수줍게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먼저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면서 바디 랭귀지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녀도 그녀 나름대로 용기를 낸 듯 했죠. 저는 그날 그 친구에게 단둘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또 수줍게 웃으며 알았다고 했죠. 저는 그날 만났던 학생들의 뜻하지 않은 웃음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까르르 웃으며 자기들끼리 학교를 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부모님께서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그날 그 학생들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쳐다봤었답니다. 솔직히 여행하는 내내 우리는 행운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친절한 한국인들을 많이 만났으니까요. 우리가 한국 여행을 최고의 여행으로 생각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그곳에서 만났던 다정한 한국인들 덕분이에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지만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반드시 나중에 한국에 오고야 말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짧았던 여행의 기억이지만 되짚어보면 하나하나 행복한 기억들 뿐이었거든요. 마치 동화책을 펼치고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기분이랄까요. 전 한국에 오겠다는 집념 하나로 중국에 돌아온 후로 미친 듯이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한국어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입학한 학교는 한국에 있는 외대와 비슷한 개념의 대학교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어문을 배울 수 있는 학과가 많았죠. 당시엔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학과에서 모집하는 인원 자체도 매우 적었고 경쟁률도 치열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학과의 인기가 대단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방면에서 유명하니까요. 하루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정부 초청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전 그 기회를 얻어서 감사하게도 한국의 명문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너무 잘 됐다며 좋아하셨죠. 대학원을 열심히 다니던 중에 아는 선배 덕분에 한국에서 유명한 대기업까지도 취업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한국의 기업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괜히 적응의 동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좋은 사람들과 일하다 보니 난관에 부딪힐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디서 이런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꿋꿋이 다녔어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어서 지금은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느낀 게 있었어요. 바로 외국인으로서 살려면 사소한 부분에서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쭉 살아야 하다 보니 비자를 계속해서 갱신해야 한다는 게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또 핸드폰 개통부터 대출까지 생각지 못한 여러 사소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귀화까지 결심하게 된 거랍니다. 귀화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귀화 과정을 모두 마친 지금까지 결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설레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떨리기만 하죠. 그리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현재 대한민국은 엄청 발전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도 얼마나 발전할지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갔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많은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선수들이 도핑을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당시 그들을 응원하러 갔다는 게 화나기도 하고 금메달을 축하해줬었던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대회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어서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자녀들만큼은 부끄러운 나라가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던 주인공이지만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전화위복이 되어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1990년에 200명 밖에 되지 않던 누적 귀화자는 현재 무려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1,100가 넘는 귀화자가 발생한 건데요. 귀화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인데요. 개발도상국에서의 귀화가 대부분일 거라는 선입견도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 출신의 귀화자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나라인 한국을 사랑해요. 엄마의 국적인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요. 한국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많은 귀화가 발생하다 보니 귀화자들마다 각자만의 사연을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중국으로 귀화하기 위해 한국의 국적을 포기한 쇼트트랙 선수도 있었죠. 반면 한국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 끝에 3년 만에 귀화에 성공한 일본 출신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의 삶을 존중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